볼리TV 성욱입니다. 토트넘이 10일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앞으로 일주일간은 한국에서 두 차례 프리시즌 경기, 그러니까 팀 K리그하고 한 경기, 그리고 세비야하고 한 경기, 그리고 갖가지 행사를 여러 차례 소화를 할 예정인 것으로 좀 알려져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당초 콘테 감독이 내비쳤던 목표, 즉 한국 들어가기 전까지 선수 보강 대부분을 마무리하고 싶다는 요 목표가 어떤 상황까지 전개가 됐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트넘의 올 시즌 선수 영입 상황 정리 먼저 해보겠습니다. 포지션별로 굉장히 중요한 영입들, 중앙 미드필더, 또 공격진, 또 사이드백까지 목표를 많이 세워놨었던 토트넘인데 그래도 상당히 좀 빠르게 진척이 돼서 벌써 5명이나 1군에 추가를 한 상태입니다. 백업 골키퍼 포스터, 그리고 중앙 미드필더 비수마, 그리고 측면과 공격에서 다양한 역할을 각각 수행할 수 있는 페리시치, 그리고 히샬리송 데리고 왔고요. 한국 오기 직전에 바르셀로나에서 왼발잡이 센터백 랑글레를 임대로 데리고 왔습니다. 이렇게 5명을 영입을 하면서 임대와 또 자유계약 영입 이런 것들을 잘 섞어가지고 최대 이제 9천만 파운드 정도를 지출을 했으니까 이 정도면은 상당히 괜찮은 영입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서 해당 포지션에서 밀려나는 선수들은 이번 한국 방문에서도 제외가 됐습니다. 조로든 같은 경우에도 몸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제외가 됐고요. 또 윙크스, 로셀소, 레길론, 은돈벨레 요 네 선수는 아마도 이번 여름에 이적이든 임대든 떠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게 점쳐지고 있고요. 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죠. 지금 가장 주력하고 있는 것은 오른쪽 윙백 영입인데요. 지금 로얄하고 도어티 요 두 선수가 팀 내 경쟁을 하는 구도였는데 이번에도 한국에 둘 다 왔고요. 물론 또 시즌 중에 모우라라든가 또 쿨셉스키도 그 자리를 볼 수 있다는 얘기는 나오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전문 포지션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어떤 선수를 데리고 올지 계속 거론되고 있는 뒤에 얘기하겠습니다만 스펜스 영입이 잘 좀 전개가 안 되면서 말들이 많은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한국 오기 직전에 아일랜드 신문에서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토트넘이 도어티한테 팀 나가도 된다. You can leave 토트넘.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근데 저는 솔직히 이게 얼마나 신빙성이 있는 얘기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토트넘 입장에서 로얄하고 도어티 둘 중에 한 명을 판다고 하면 로얄이 낫지 않나? 로얄이 더 비싸게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일단 한국 온 것도 그렇습니다만 라이트 윙백 보강 작업이 지금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도어티가 지금 당장 나가네만의 얘기가 나오는 것은 좀 안 맞지 않나. 또 지난 시즌 막판에 부상당하기 전에 상당히 좋은 모습 보여주기도 했었기 때문에 자 이제 거의 한 달 벌써 되지 않았나요? 스펜스 영입. 이적 시장 열릴 때부터 영입이 거의 확정이 된 것처럼 보도가 됐었던 잉글랜드 국적, 그러니까 홈그로운 선수가 지금 필요하기 때문에 이 선수가 더 주가가 높은 건데 미들즈브러의 제드 스펜스 지난 시즌 2부 리그에서 뛰었던 선수고 아직 어리긴 합니다만 토트넘 와서 바로 주전 뛰기는 어려운 선수가 아닌가 싶은데 아무튼 이 선수 영입 작업이 상당히 빠르게 진척이 되는 것 같다가 던딜이 뜰 것 같았던 게 벌써 한참 전인데 계속 연기가 되더니 결국 한국 올 때까지도 결정이 안 났어요. 게다가 레비 회장과 파라티치 단장이 지금 모두 토트넘 한국 방문에 동행을 했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이 없는 상황에서 물론 딜이 진행이 그렇다고 안 되는 건 아니겠지만 요즘같이 최첨단 시대에 그래도 이 두 사람이 여기까지 나와 있는 상태에서 뭔가 던딜이 뜨기는 어렵지 않을까요? 그래서 현지에서도 적어도 앞으로 일주일 동안은 던딜, 그러니까 선수형이 오피셜이 안 나오지 않겠냐 이렇게 추측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추측이기 때문에 모르죠. 오늘 내일 또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이런 상황에서 어제 현지 언론들은 토트넘이 2년 전에 호이비에르를 영입할 때 호이비에르가 사우스햄튼의 주장이었잖아요. 호이비에르를 영입할 때 맞거래로 보냈던 사실상 라이트백 카일 워커 피터스를 재영입하려고 추진하고 있다. 이런 보도를 내놓고 있습니다. 스펜스도 그렇고 이 카우피 같은 경우에도 런던에서 태어나서 16살 때부터 토트넘 유스로 자란 선수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홈그로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치가 더 높은 선수라고 할 수가 있죠. 특히 지금 토트넘이 홈그로운 선수 숫자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오른쪽 윙백 자리를 홈그로운에게 할당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지금 이 선수를 원하는 팀들이 꽤 많은 것도 이제 그런 이유인데 당장 맨유하고 아스날 여기에 이제 에버튼까지 램파드 감독이 굉장히 원한다 이런 얘기들이 좀 보도가 계속 꾸준히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에 토트넘 유턴설까지 지금 나오게 된 거죠. 문제는 이 친구가 값이 꽤 나간다는 겁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대로 프리미어리그 주전급으로 뛸 수 있는 홈그로운 선수가 진짜 포지션을 망라하고 풍깁니다. 지난 2시즌 동안 사우스햄튼 주전으로 뛴 라이트백인
카일 워커 피터스, 이 카우피의 몸값이 정말 아주 높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토트넘 같은 경우에 2년 전에 사우스햄튼으로 카우피를 팔 때 받은 이적료가 서류상으로 1,200만 파운드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팔면서 바이백 조항을 삽입을 했는데 3천만 파운드의 바이백 조항을 삽입을 했대요. 그러니까 이 바이백 조항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르면 무조건 다시 데리고 올 수가 있는 뭐 그런 건데, 그 정우영 선수를 바이에른 뮌헨이 프라이부르크 팔 때도 이 바이백 조항을 걸었죠. 뭐 그런 건데 2년 전에 1,200만 파운드 가치의 판 선수를 3천만 파운드를 주고 데리고 올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건데, 솔직히 저는 주전급 라이트 윙백, 그러니까 나이도 97년생이니까 아직 젊고 충분히 검증이 됐잖아요. 토트넘 선골 뉴스니까 토트넘의 적응 같은 경우는 사실 문제가 없고, 그래서 그 가격 자체는 저는 좀 합당하다고 봅니다. 지난 2시즌 동안에 사우스햄튼에서 완전히 주전으로 검증이 된 선수니까. 그런데 이 팀은 제가 아니라 레비 회장의 팀이잖아요. 레비 회장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당연히 손해로 보이겠죠. 뭐 2년 만에 1,800만 파운드를 더 주고 원래 공짜였던 선수를 사오는 거니까 이거는, 네, 그래서 과연 레비 체제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까? 맨유라면 뭐 포그바 뉴스였는데 두 번이나 공짜로 그러니까 자기들이 엄청난 돈을 주고 데려온 선수를 두 번이나 공짜로 풀어주는 이런 팀도 있습니다만, 레비의 토트넘은 네, 그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 정도의 차이기를 하더라도. 그래서 상황을 좀 저는 봐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근데 뭐 등번호 같은 경우에도 카우피가 나갈 때 비워둔 16번이 아직도 좀 비어 있기 때문에 뭐 충분히 저는 네, 카우피도 오고 싶지 않을까? 그리고 또 재밌는 게, 이런 상황에서 해리 케인, 바이에른 뮌헨 영입설이 나왔어요. 어제 바이에른 뮌헨이 해리 케인 영입에 관심을 갖고 있다, 레반도프스키 후계자로 꼽고 있다, 뭐 이런 내용의 독일 빌트지 보도인데요. 지금 바이에른 뮌헨이 레반도프스키가 나가는 게 거의 확실시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후계자로 케인을 점찍었다, 뭐 이런 얘기인데, 근데 지금 최소한 1억 파운드는 넘을 거 아닙니까? 지금 케인의 이적료가. 아무리 바이에른 뮌헨이라고 하더라도 독일 클럽이 이 정도 금액을 질러서 데려갈 것 같지는 않거든요. 일단 뭐 케인도 솔직히 갈지 안 갈지 모르겠고, 그래서 여기 보도에 따르면 계약 기간이 지금 2년 남았기 때문에 2024년 6월까지입니다. 내년에 좀 싸게 딜친다 이런 얘기까지 기사 안에 담겨 있는데, 글쎄요, 그때까지도 재계약을 안 하고 있을까? 그렇다고 해도 케인이 독일을 갈까? 참고로 이거는 그 이적 시장 1타 기자 로마노 기자의 트윗인데, 보면 이제 해리 케인하고 토트넘의 재계약 협상이 아직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지난 시즌 종료한 이후에 뭐 재협상이 없었다, 이렇게 계속해서 나오고 있던 얘기들을 종합해서 이렇게 트윗을 올린 건데, 저는 사실 케인이 아무리 지금 토트넘에서 분위기가 좋고 콘텐츠에서 상승을 좀 타고 있고 챔스 나가고 한다 하더라도 더 높은 더 큰 팀에 가서 한번 뛰어보고 싶다는 꿈을 아직 벌었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케인 재계약 소식을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현재 상태로는 저는 케인이 지금 계약을 더 연장을 안 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이거 좀 봐야겠지만, 지금 토트넘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케인의 한번 떠나겠다고 마음을 먹었던 케인의 마음이 완벽하게 뒤집어졌을지는 네, 좀 다른 얘기를 봅니다. 자, 마지막으로 토트넘 등번호 소식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이거는 선수단이 한국 오기 전에 발표를 한 것이기 때문에 완전히 뭐 새로운 뉴스는 아닙니다만 여기 추가된 얘기가 살짝 있어요. 토트넘 1군 영입 선수 등번호들이 하나둘씩 발표가 이제 되고 있는데, 공격수 히샬리송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어있던 9번을 차지하게 됐죠. 다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하지만 포스터, 비수마, 또 랑글레, 페리시치는 아직 발표가 안 됐습니다. 근데 한국 와서 경기 뛸 때 등번호를 뭐 달고 뛰긴 할 텐데 아직까지 뭐 발표는 안 났으니까. 지금 비어있는 번호들을 보면 13번, 16번, 그리고 이제 알리가 달았던 20번하고 골리니 골키퍼가 달았던 22번, 베르베인이 아약스로 갔죠. 베르베인이 달았던 23번, 그리고 오리에가 달았던 24번 모두 비어 있습니다. 29번도 좀 비어 있는데, 이건 작년에 그 올리버 스킵이 달았던 번호죠. 그런데 이번 내한을 앞두고 스킵이 번호를 바꿨습니다. 왜냐? 작년에 4번을 달았던 로메로가 올 시즌에 17번을 가져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4번이 남게 돼서 스킵이 그 4번을 가져갔습니다. 로메로가 사실 17번이 그렇게 딱 이렇게, 로메로가 지금 수비 핵인데 좀 어울리는 번호 아닌 것 같은데, 정작 로메로는 자기가 좋아하는 번호를 더 찾았다고 굉장히 좋아하는 트윗을 이렇게 올리기도 했습니다. 덕분에 스킵이 제일 좋은 번호를 차지하게 된 건데, 참고로 로메로 선수는 아탈란타, 뭐 제노아, 그러니까 이탈리아에서 뛰던 시절에 17번을 많이 달았어요.
근데 작년에 토트넘 왔을 때는 이제 시소코가 곧 떠나긴 했습니다만 아무튼 시소코 등번호였기 때문에 이제 완전히 이제 그때는 못 따랐고 이제는 완전히 빈 번호가 됐기 때문에 이제 가져가게 된 거죠. 자, 그리고 앞으로 비어질 수 있는 번호들도 있습니다. 레길론의 3번, 윙크스의 8번, 브리안힐의 11번, 브리안힐은 한국 오긴 했습니다만 로든의 14번, 로셀소의 18번, 또 은돈벨레의 28번 이런 번호들이 좀 비워지게 되면 지금 아직까지 번호를 받지 못한 선수들이 이 중에 하나를 차지할 수도 있겠죠. 어쩌면은 이번 내한 경기 중에 이 중에 하나를 달고 뛸 수도 있겠습니다만 아무튼 한국에 있는 동안에 뭐 추가적으로 이적 던딜이 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레비, 파라티치 두 사람이 모두 한국에 있는 동안은 일단 내한 일정에 집중하는 쪽으로 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파라티치나 레비 같은 경우도 놀러 온 게 아닐 거거든요. 여기 한국에 있는 스폰서들도 만나고 하여튼 여러 가지 업무들이 있을 거기 때문에 이렇게 원격으로 뭔가 딜을 오피셜을 띄울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좀 일단은 내한 일정 집중하는 게 팬들한테도 마음 편한 일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볼빠.